사과 먹고 이거 드시면 신장이 2개월 만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는 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25년 차 강민입니다. 지난 1월 인천 송명자 할머니 67세 매일 아침 사과 1개씩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6개월 뒤 할머니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습니다. 얼굴하고 다리도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 오셨을 때 신장 수치 정상인의 3배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당장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정 건강해지려고 사과를 매일 챙겨 먹었는데 할머니가 보여주신 수첩거기 적힌 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3가지와 먹으면 독입니다. 제 환자 절반이 이 조합 때문에 투석실 갔습니다. 1위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하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그 3가지 끊으라 했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는 제 손 꼭 잡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투석 안 해도 된대요. 부은 얼굴 다 빠졌습니다.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얼굴 안 붓고 다리 가볍고 손주들과 뛰어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최근에 사과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자, 그럼 3위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사과 드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우유 한 잔 마시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장의 독이었습니다. 위험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차갑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니까요. 혹시 나는 사과 실에 두는 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니다. 따라서 우유가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우유가 문제입니다. 이 둘이 우리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장이 갑자기 얼음물에 담은 것처럼 차갑게 식습니다. 위장은 따뜻해야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워지면 위장이 놀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설사입니다. 설사가 뭐가 문제냐고요? 배만 아프고 말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설사는 우리 몸의 물과 염분을 빼앗아갑니다. 한 번 설사할 때마다 물 1컵 반이 빠져나갑니다. 염분도 함께 빠집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위험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가 막히는 겁니다. 신장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차가운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신 분들 설사간에 배 더 많았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드시면 그중 4명은 설사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만성 설사가 있는 분들 신장 기능이 12%나 낮았습니다. 1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을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 때문에 88점으로 떨어집니다. 신장은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88점에서 70점까지 남은 게 고작 18점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애 할머니 61세. 할머니는 10년간 매일 아침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과 1개 드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 1잔 마셨습니다. TV에서 사과와 우유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장실 가셨습니다. 설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배가 약해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할머니는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 오셨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발목이 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한데요. 건강해지려고 사과랑 우유를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설사 자주 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거의 매일요. 그냥 배가 약한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0년간의 만성 설사가 할머니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설사를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설사는 우리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냉장고에서 30분 전에 미리 꺼내두세요. 실내 두세요. 차가움이 빠집니다. 둘째,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됩니다.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지근하면 됩니다. 셋째, 사과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우유 드세요. 간격을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위장은 편해집니다. 설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 신장도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3위도이 정도입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떨까요? 2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그것입니다. 2위는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과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 마시셨나요? 또는 사과 드시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이건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하는 습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장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과는 인뇨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사과 속칼륨이 우리 몸에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폭탄이 터집니다. 물이 2배로 빠져나갑니다. 2024년 하버드 연구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사과와 커피 조합은 신장을 건조한 사막으로 만든다. 얼마나 물이 빠져나갈까요?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과 1개 드시면 1시간 안에 물 200ml가 빠집니다. 작은 컵 하나 분량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1시간 안에 물 250ml가 빠집니다. 큰 컵 하나 분량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이 드시면 2시간 안에 물 450ml가 빠져나갑니다. 페트병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곳인데 피가 제대로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사과와 커피 드시기 전 입안이 촉촉합니다. 소변 색깔도 맑은 노란색입니다. 정상입니다. 일한 시간 뒤 아침 8시 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목도 마릅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소변이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2시간 뒤 아침 9시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목이 계속 마릅니다. 물 마셔도 금방 또 마릅니다. 화장실 2번째 다녀오십니다. 소변이 더 진해집니다. 3시간 뒤 아침 10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소변 색깔이 갈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단 3시간 만에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재민 할아버지 62세. 할아버지는 15년간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침 산책 나가기 전에 사과 1개 드셨습니다. 산책 끝나고 집에 오면 커피 1잔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게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으셨습니다. 1년, 2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니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소변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15년이 지나고 2024년 할아버지는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 신장은 하루에 피를 1분밖에 못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은 하루에 피 180를 걸러냅니다. 큰 욕조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작 60밖에 못 걸러냈습니다. 1분입니다. 심장이 하루에 피를 절반도 못 걸러내면 투석 준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하게 먹으려고 사과 매일 먹었는데요. 커피도 설탕 안 넣고 마셨는데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사과 드시고 바로 커피 마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15년간 매일 산책 전에 사과 먹고 산책 끝나고 커피 마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5년간 매일 반복된 습관이 할아버지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사과도 좋습니다.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둘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탈수록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사과와 커피는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을 두세요. 아침 7시에 사과 드셨으면 커피는 8시 30분 이후에 마시세요. 또는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둘째, 사과 드신 날은 커피를 1잔만 드세요. 2잔 이상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셋째, 커피 마시고 나서 물 1컵 꼭 드세요.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탈수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신장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위도의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1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어떨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인 10여 명 중 9명이 하는 것입니다. 밥상에 늘 올라오는 그것입니다. 1위는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명란젓, 창란젓, 멸치, 새우젓,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그 젓갈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에 사과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젓갈 반찬 드십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인 출료. 위험할까요?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젓갈은 짭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mg 들어갑니다. 800mg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라면 국물 반 그릇입니다. 김치 5조각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이 딱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명란젓만 드셔도 하루 소금량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터집니다. 사과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좋은 일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내보냅니다. 신장이 갑자기 긴급 출동합니다. 나트륨 800mg을 급하게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장의 물 호수처럼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압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신장 안에 작은 혈관들이 터집니다. 한 번 터진 혈관은 다시 안 붙습니다. 그렇게 신장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2024년 네이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고염분 음식과 사과를 함께 드신 분들 신장으로 가는 피해 압력이 32% 올라갔습니다. 3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정상인은 신장 혈관의 압력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드시면 압력이 132로 올라갑니다. 물 호스를 꽉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 손상 마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신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조합을 드신 분들 손상 마커가 198%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신장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64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할머니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드셨습니다. 점심마다 명란젓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 그런데 2022년 병원 오셨을 때 신장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젓갈 좀 줄이세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난 사과 매일 먹는데요. 사과가 해독해 준다잖아요. 2024년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도 찼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며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는 해독이 아니라 독이 됐습니다. 젓갈이랑 같이 드셔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여러분, 사과는 좋습니다. 젓갈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둘을 같이 드시면 신장에 폭탄입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예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사과 드시는 날은 저염식 하세요.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드세요. 김치 5조각 정도입니다. 셋째,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물을 많이 드세요. 최소 500ml 큰 컵으로 2잔 드세요.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신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혈관도 안 터집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쭤주겠습니다. 오늘 젓갈 드셨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함께 사과도 드셨다면 숫자 3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3가지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 보시나요? 대부분 안 보십니다.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말을 못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봐야 합니다. 색깔별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레모네이드 색깔입니다. 이건 건강합니다. 신장이 잘 일하고 있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입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에멜 드세요.
큰 컵으로 2잔입니다. 셋째,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 1리터 드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큰 페트병 하나 비우세요.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건 응급입니다. 신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 신장을 지킵니다. 2024년 클리블랜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 6개월 뒤에 신장 기능이 9.2% 좋아졌습니다. 9.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이 80점이던 분이 89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서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단 10초 체크로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동수 할아버지 65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아버지는 병원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70점이었습니다.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보세요.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열란색이면 건강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보셨습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마셨습니다. 갈색이면 병원 오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8점이나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82점이었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신장이 좋아지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딱 10초입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투석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함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 내리기 전에 보세요.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진해졌는지 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물에멜 바로 드세요. 갈색이면 물 1리터 드시고 병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들을 쭉 보세요. 점점 지해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신장은 건강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화장실 가시면 10초만 소변 색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금 원칙 2번째가 남았습니다. 황금 원칙 2번째는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슥슥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농약이 우리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농약은 화학 물질입니다. 신장은 이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농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지쳐서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야 합니다. 함께 세척 3단계를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그냥 담가 두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빠집니다. 2단계입니다. 식초 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넣으세요.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초가 남은 농약을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15% 더 빠집니다. 3단계입니다.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집니다. 농약도 마지막 5% 더 빠집니다. 그러면 총 90%가 제거됩니다. 9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귀찮지 않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총 3분입니다.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 신장을 지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할머니 62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할머니는 병원 오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인 거의 2배였습니다. 투석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과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 먹어요. 껍질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헹금 30초입니다. 할머니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 3단계로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헹금 30초 딱 3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오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투석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농약이 나빴던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 원칙 2번째의 힘입니다. 딱 3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신장을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함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항상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귀찮아도 꼭 하세요. 딱 3분입니다. 둘째, 식초는 집에 늘 준비해두세요. 큰 통 하나면 한 달 씁니다. 셋째, 세척한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바로 드세요. 세척 후 1시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포도, 딸기 모두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신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화학물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장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과 드시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헹금 30초. 이게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2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젓갈이 3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가지 황금 원칙이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 사과 세척 3분 3단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즉시 병원 가야 할 신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소변 거품 30초 이상, 밤에 소변 3번 이상, 발목 부음 만성 피로 3주 이상, 콜라색 소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금지. 사과 드신 날은 커피 일한 시간 30분 뒤. 우유는 미지근하게. 이것만 지키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이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투석실 가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신장이 안전해집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가족도 안전해집니다. 따라서 꼭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젓갈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소변 색깔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신장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신장,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숫자 5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